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또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인데 내가 나를 조연으로 둘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인생은 드라마와는 달라서 방송 회차가 충분히 남았다는 겁니다. 자,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가득 메우는 주인공이 되어보시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리얼극장 데이입니다.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쯤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조용한 술집에 갔고 거기서 일하는 한 남자를 알게 됐죠. 저기 왜 그러고 계세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아니요, 딱히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저 신경 쓰지 말고 할 일 하세요. 아니, 그래도 혼자 들 수는 없어서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말고 듣고 싶은 노래 말씀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노래를 잘 부르시는 편이신가 봐요. 어떤 노래든 다 잘 부르시는 편이세요? 모든 노래를 다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알고 보니 그 남잔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돌 지망생이셨고 데뷔 앨범도 냈었지만 잘 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쪽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I think of you every morning. 헐, 누나 대기업 다녀요? 승진도 했구나. 와, 능력자. 진짜 부러워요. 저 어디에 사냐고요? 이 근처에 빌라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옥탑방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살아요. 아유, 화장실이 어딨어요. 목욕탕에 가서 씻죠 뭐. 저는 그 남자가 친구 서너 명과 함께 좁은 옥탑방에서 생활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집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제 집에 방 한 칸이 남았거든요. 누나 집에서 지내라고요? 와, 이 누나 되게 멋있다. 저 진짜 누나 말대로 누나 집에 들어가 살 거예요. 무르기 없기? 근데 우리 무슨 사이인 거예요? 처음엔 철없는 동생 같았어요. 그래서 잘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 점점 남자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누나, 제가 앞으로 월세 낸다 생각하고 돈 낼게요. 전기요금도 조금 내고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형편 되는 대로 줘. 대신 내가 용돈도 좀 줄게. 요즘 학원 다니기 시작했잖아. 누나가 늘 응원하는 거 알지? 사실 그가 얼마 전부터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와 산지 석 달 정도 됐을 때쯤 저희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엄마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밖에 없었죠. 얘, 내가 너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을 때 터치 딱히 안 한 거 알지? 워낙에 똑똑한 애니까 알아서 할 줄 알았지. 근데 너 정말 걔랑 결혼할 거 아니지?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얼른 헤어져라. 꼭 엄마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는 그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평소엔 안 하던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우리 결혼할까?
아기도 낳는 게 어때? 나 되게 친구 같은 아빠 될 자신 있는데. 글쎄, 너 학원 다니고 취직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 있겠어? 뭐 어쨌든 급한 게 아니니까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어? 결국 우리는 크게 싸웠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3년간의 관계를 끝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어요.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5천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혼 관계였다나 어쨌다나. 누나,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우린 사실혼 관계나 마찬가지래요. 원래는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데 그냥 5천만 원에 퉁쳐요. 물론 우리가 같이 살긴 했고 깊은 관계이긴 했지만 그게 사실혼이 된다고요? 아니, 제가 지난 3년 동안 그 남자 학원비에 용돈에 쓴 돈이 얼만데 재산 분할을 또 해줘야 된다니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지금 이 남자는 불쑥불쑥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연락하고 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어쩌면 좋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리얼극장, 오늘의 주인공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네, 변호사님, 저 남자친구랑 3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네. 혼인신고는 안 했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딱 걸리게 돼서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다거나 남자친구 부모님을 따로 만나뵀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혼인지 뭔지 그게 되는 거예요? 재산 분할을 해야 하나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연자분과 그 남자분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재산 분할도 해주지는 않으셔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는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요, 대체 사실혼이 뭔가요? 그게 뭐길래 그 남자가 그 야단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사실혼 관계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거가 이제 전형적인 사실혼 관계이긴 한데요. 당사자들의 의사도 이제 부부로 사는 거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이제 생활하는 걸로 보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단순한 동거 관계로 보이거든요. 단순한 동거 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혼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동거 관계는 이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남자는 우리 가족여행에 자기도 같이 꼈으니까 부부나 마찬가지였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정말인가요? 물론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이제 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의 이제 어머니와 함께 만남을 가졌던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사연자분과 상대방이 혼인 생활을 전제로 양가 가족들이 상견례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혼인 의사를 가지고 사실혼 관계를 이제 가진 걸로 보여지기는 않습니다. 지금 혼인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도 서로 혼인에 대해서는 의사는 별로 없다는 이제 이야기를 밝혔었던 걸로 보이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기에는 내 입장에서 그 남자분을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줬을 뿐이지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혼 관계가 아닌 거죠. 근데요, 변호사님. 네. 그 남자가 자꾸 저희 집 앞에 찾아와요. 절 협박한다거나 회사에 우리 관계를 얘기한다거나 막 그러지는 않는데 왠지 좀 무섭기는 하거든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만약에 정말 이제 상대방이 집요하게 찾아오고 협박하거나 이제 두려운 행동을 한다면 이제 스토킹 범죄 쪽으로 해결해 볼 수는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보호 조치를 해달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자한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을 하는 잠정 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의 행동이 많이 두렵다라고 하시면 스토킹 범죄의 조치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토킹 범죄요?
그게 뭔가요? 이참에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지 않으면 스토킹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여부는 약간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해당 행위를 상대방이 이제 인식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가 된다면 내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처벌로 이어지려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겨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긴 합니다. 이제 스토킹 같은 경우는 지속적,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판단은 이제 사안별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스토킹 범죄에서 말하는 이제 반복성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뭐 일시, 장소, 방법의 유사성, 이제 계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밀접한 관계가 이제 있는 것으로 평가가 돼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일회성의 스토킹 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상당 시간에 걸친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지속성, 반복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뭐 꼭 며칠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생겨야지만 스토킹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다행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분하고는 대화 자체가 아직 단절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세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그 남자친구가 나의 뜻을 정확히 이제 이해할 수 있게 그 뜻을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무쪼록 두 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 더 나은 결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조담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오하이오 플레이어의 러브 롤러코스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